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수들의 주식 잔소리 이용석입니다. 간밤에 미국의 국채금리 반등 영향에 나스닥이 급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양시장 1% 넘는 하락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현재도 개인만 홀로 매수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현재 1.05% 하락한 3,050포인트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은 0.86% 하락한 922포인트 보입니다. 이런 하락 장세에서도 포스코 그룹주들은 일제히 급등하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3년 전에 사들인 아르헨티나 리튬 호수의 매출액 전망 금액이 상승했다는 소식 덕분입니다. 이렇게 개별 종목 장세가 펼쳐지는 가운데 오늘 레포트의 네 종목들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저희 고수들의 주식 잔소리 함께 하시면서 전략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고수들의 주식 잔소리는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뤄집니다.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또 서울경제TV 전문위원과 패널을 사칭한 1:1 유사수신 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노란톡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주식잔소리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참여도 가능합니다. 또 유튜브 서울경제TV 라이브 방송으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댓글 남겨주시면 빠른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함께 하실 전문위원님 두 분 만나보겠습니다. 정재현 위원님 스튜디오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매매 시그널 방송에서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하락 출발 이후에 이슈에 의한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사실 좀 까다로운 시장이에요, 시장 자체가. 근데 박스권역으로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한국 시장은 나스닥 시장하고 조금 연동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나스닥 시장이 오늘 끝난 게 조금 찝찝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오늘 좀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뭐 여전히 한국 시장은 박스권역으로 좀 당분간 좀 더 이어질 것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대부분 주식으로 갖고 계신 투자자분들이 좀 많을 건데 오늘은 조금 그냥 지켜보면서 시장 좀 관망하면서 보는 전략이 좀 좋아 보입니다. 자, 까다로운 시장이다 관망 전략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하채기 위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채기 의원입니다. 네, 하채기 위원님은 오늘 장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뭐 미국 시장에 비해서 그래도 현재까지는 조금 선방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중소형주를 매매를 좀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현재 코스피라든가 코스닥의 중소형주들 보면은 특히 소형주가 대형주라든가 시장 대비해서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작은 종목들이 좀 개인들의 좀 매수세로 인해서 잘 좀 버티고 있는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데, 하지만은 이럴 때일수록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신중하게 좀 접근을 좀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급등한 종목들, 뭐 시장에서 많이 알려져가지고 크게 시세 나왔던 종목들, 뭐 신고가, 최고가 개인했던 종목들 잘못 매수했다가는 거기가 고점이 돼가지고 계속해서 하락세가 좀 이어지면서 좀 수익이 발생한 게 아니라 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급등한 종목들, 그다음에 시장에서 많이 유행한 종목들은 매수를 안 하시는 게 좋겠고, 그래서 바닥에 있는 종목들, 개별주 정도 좀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리는 거, 코스피, 코스닥 지수보다도 더 중요한 게 지금은 원달러 지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도 원달러 지수가 상승세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시장이 가지 못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원달러 같은 경우는 상방으로 열려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 같은 경우는 제한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나중에 악재가 나온다 하면은 또 한 번 정도 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현재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중국의 양해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조금 기대를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중국 시장이 현재 상해 같은 경우는 1% 정도 조정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크게 밀리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좀 기다리고 있지 않나라는 예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급한 매매보다는 차분하게 매매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급한 매매보다는 차분히 매매하자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문자가 여러 개 들어와 있는데요. 먼저 문자 상담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MS 오토텍, 톱텍, 이화전기인데요. 문자 상담 하채교 의원님께서 도와주실게요. 네, MS 오토텍, 기아자동차와의 거래를 통해서 전기차 관련된 부분 이슈를 좀 받으면서 좀 올라왔던 그런 종목인데, 일단은 지난 12월 3일에 주가가 좀 올라오고 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어때요?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을 좀 주면서 매물을 좀 소화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지금 매수가가 9,500원이다라고 좀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이 정도 가격대가 좀 되시는 것 같습니다. 가격 밴드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는데 컴퓨터가 잠깐 좀 버퍼링이 좀 생기네요. 일단은 9,500원 지금 한 이 정도 되실 것 같아요. 이 정도 자리가 좀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실적을 좀 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큰 문제는 없어요. 실적도 좀 잘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잠깐 좀 급등한 후에 좀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보면은 이제 8,000원인데 이제 9,500원 정도 이 정도 된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박스권에 좀 들어가셨는데 좀 빠져서 손실이 나서 좀 불안해하신 것 같은데 전혀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다. 매출액이라든가 영업 같은 거 잘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자산이라든가 주가의 가격이라 이런 걸 봤을 때 큰 문제가 없으니까 일단은 계속해서 좀 가지고 가시란 말씀드립니다. 실적이 안 나온다고 하면은 우리가 좀 대비를 해야겠지만은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인데 굳이 우리가 뭐 두려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고, 일단은 홀딩 전략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볼 때는 매수가 좀 돌파를 하는 그런 점을 좀 나올 것 같아요. 만 원 정도 좀 돌파를 하면서 1,500원 정도. 근데 여기에서 1,500원 이 부분에서 뭐 재료가 나온다 하면은 12,600원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홀딩 하시란 말씀드리고, 굳이 손절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빠지면은 오히려 더 사야 되는 그런 종목이 되기 때문에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계속해서 홀딩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자, 그 다음에 톱텍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 자, 20년도 봄에 마스크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이슈가 받으면서 올라갔고, 그다음에 자회사의 쪽에서의 레몬에 의해서의 이슈가 받으면서도 급등을 좀 했었던 그런 부분이 있었죠. 특히 레몬 쪽에서의 혈장 치료제 관련해가지고 부각이 되면서 같이 또 영향을 좀 받았던 그런 부분인데,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시장에서 많이 좀 알려지고 또 이렇게 유행을 좀 탔던 종목들은 이렇게 고생을 많이 시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시장에서 많이 유행했던 종목, 많이 알려졌던 종목들을 좀 매수를 안 하시는 게 좋다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많이 상승했다가 그만큼 또 상승한 만큼 고생을 좀 시키는 부분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장기적으로 상당히 좀 많이 좀 빠지는 그런 부분이 나왔고, 일단은 이제 가격 조정은 여기에서 1,850원에서 끝났다라고 이 부분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기간 조정으로 좀 들어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기 때문에 현재 13,000원 정도에서 좀 매수를 좀 하셨다. 13,300원 정도 이 정도 부분에서 좀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기술적 분석에서는 이제 가격 조정은 여기에서 1,850원 부분에서 거의 마무리 지었고, 옆으로 이제 그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갈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해에도 실적이 좀 나왔어요. 안 나온 거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나노 관련된 뭐 태양광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성장성 또 모멘텀도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홀딩 하시라는 말씀 드리겠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15,000원 또는 좀 16,000원까지도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홀딩 하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뭐 손절도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제 가격 조정이 다 나왔기 때문에 단지 이제 기간 조정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화전기 좀 말씀드리도록 했는데, 자, 이게 이제 최대 주주가 이트론이고, 또 이트론의 또 최대 주주가 EID고, 또 EID의 또 최대 주주가 이화전기 공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시삼형제라 해서 같이 이렇게 막 움직이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 이렇게 이제 막 급등락, 특히 이제 동전주들은 워낙 이게 좀 변동폭이 좀 강하게 좀
움직이는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이제 뭐 이슈를 좀 받아가지고 특히 이제 러시아 백신이죠. 스푸트니크 V 관련된 종목으로서 강세가 좀 보였었는데 이제 항상 이런 제약이라든가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재료가 노출이 되고 나면은 항상 주가가 가지 못하고 뭐 하루 이틀 더 가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빠지는 그런 경향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급등한 종목들을 좀 안 하시기 좋을 것 같고 최대 주주인 이트론의 재무 구조를 봤을 때도 좋지가 않습니다. 좀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은 좀 매매 좀 안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지금 매수 가격이 3,339원 정도 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게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일정한 반등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매수가에 올라가면은 정리 좀 하시는 게 좋겠고 좀 안전한 종목으로 매수를 좀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MS오토텍 실적이 잘 나오니 불안해할 필요 없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톱텍은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15,000원까지도 올라올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이화전기 급락이 나왔는데 이제 매수가 오면 정리하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다음 전화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1238번님이 전화 주셨고요. 초록뱀입니다. 초록뱀이고 매수가는 2,470원, 비중은 20%, 현재 5% 정도 손실 보고 계십니다. 1238번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초록뱀 좀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이게 2,700원까지 올라왔을 때 제가 더 3,000원 정도에까지 올라오지 않을까 싶어갖고서 네. 매도를 못했었거든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밀려가지고 지금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초록뱀 바로 위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올라갔는데 매도를 못 하신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빠지니까 좀 불안하신 거잖아요. 네네네. 지금 컨텐츠 쪽의 종목분들이 이렇게 좀 나빠 보이지는 않아요. 네. 초록뱀도 그나마 좀 괜찮은 주가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네네. 다시 한번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면 이제 지금 2,700원 이 라인대가 좀 매물대가 있는 그 자리대예요. 네. 지금 자리대 자체가 그러면 네네. 비중이 20%시잖아요. 네. 그러면 요 2,700원대 이 정고점권역이니까 네네. 이때는 욕심을 좀 내지 마시고 네. 절반 정도만 좀 챙겨주세요. 네. 절반 정도만 챙겨놓고 나머지 물량만 뭐 말씀하신 3,000원 정도 때까지 네네. 그 정도 때까지 보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갈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게 2,280원까지 막 밀려가지고 네. 걱정이 돼가지고 원가까지라도 올 수 있나 걱정을 했거든요, 제가. 매수가 위로는 올라갈 거예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매수가 위로는 올라갈 테니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자, 다음 전화 상담 또 받아보겠습니다. 2932번님이 전화 주셨는데요. LG 디스플레이고요. 매수가는 19,400원, 비중은 26%, 현재 17% 정도 이득을 보고 계십니다. 2932번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수익 보고 계시네.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LG 디스플레이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지금 제가 요즘 그 조정 시기 때 조정장에서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지 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추가 매수 궁금하시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 부분 위원님께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19,000원대에 매수를 하셨고 수익이 좀 제법 나고 계세요. 예. 근데 추가 매수를 계획하고 계시다고요? 예, 제가 지금 섹터를 딱 두 섹터로 해가지고 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려고 하거든요. 네네. 하나는 OLED랑 네. 하나는 이제 플랫폼으로 해가지고 두 쪽으로 좀 집중하려고 해서 네. 다른 거보다는 OLED 쪽에 좀 더 추가 매수를 해도 될까 해가지고요. 지금 수익이 조금 나고 계시는데 매수해볼 만한 추가 매수할 만한 단가나 이런 것들은 예상해 놓으신 가격대가 있으세요? 지금 추가
단가요? 추가 매수하게 되면 뭐 2만 원은 훨씬 넘을 것 같긴 한데요. 우선 LG 쪽의 디스플레이 쪽은 괜찮아요. 예. 워낙 보게 되면 워낙 디스플레이... 사용되는 데가 많을 것 같아서 뭐 메타박스서부터 해가지고 네. 가전제품 뭐 여러 가지 앞으로 뭐 자동차라든지 사용될 곳이 워낙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예전에는 이게 그 스마트폰에 대한 부분들 그 얘기만 좀 나왔었어요. 그죠? 스마트폰하고 태블릿 얘기만 좀 나왔었죠? 예.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나오는 게 이제 노트북부터 시작을 해서 전장 쪽까지 이제 차량 자동차까지 들어가죠? 예. 거기다 이제 최근에 나온 부분들이 이제 메타박스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예. 그러면 이게 메타버스가 사실 과거에도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다시 현재 시기에 와서 이제 코로나 이슈 부분들 때문에 다시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예. 어찌됐든 이 패널 쪽에 있어서의 활용은 상당히 좀 늘어날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LG 쪽에 제가 알기로는 파주 쪽에도 증설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 예. 중국 공장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풀로 돌아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올해의 패널에 대한 수요나 이런 부분들을 좀 보면 좀 증가를 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어요. 거기다 이제 중요한 거, 예. 여기에서 이제 이슈가 부각이 되려면 예. 폴더블 쪽에 있어서 애플 쪽에 있어서 이게 폴더블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것도 중요해요. 근데 이제 LCD 과거 쪽에 폴더블이요? 애플 쪽에 있어서의 폴더블 폰. 애플 쪽에 있어요? 그 부분들이 좀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애플 쪽은 전망이 좀 갈리고 있어요. 할 것 같다, 뭐 못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 상황이긴 한데 예. 들리는 거에 의하면 LG 쪽하고 애플 쪽하고 그 애플이 LG 쪽에다가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폴더블 쪽에 패널을. 예.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삼성 쪽에서도 애플이 요청을 좀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시장 확대는 필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이번에는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LG 디스플레이로 좀 바꿀 것 같긴 하던데 진짜. 뭐 어떤 부분들이요? 휴대폰 쪽이? 예. 그거는 일단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좀 더 봐야 되고요. 네,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추이나 이런 부분들은. BOE 얘기도 나오죠? 그죠? 잘 안 예? BOE 쪽 얘기도 나오죠? BOE는 제가 뭔지 모르겠는데요. BOE 쪽도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삼성이 주도적으로 하는데 이거 좀 외적인 부분들이니까 예. 일단 LG 디스플레이를 조정 시에 좀 더 매수를 해보겠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예. 21,000원 이하권역에서는 저는 괜찮게 보고 있어요. 21,000원대요. 네, 21,000원 이하권역에서는 조금 더 비중을 늘려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어차피 길게 보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1년 정도 이상은 보고 그죠? 있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중장기이기 때문에 21,000원 이하권역으로 밀려 내려온다라면 저는 매수를 분할로 접근을 해봐도 괜찮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일단 그렇게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아무래도 뭐 최근 들어서 증권사 리포트들이나 이런 부분도 좀 나오기는 하고 있어요. 뭐 35,000원 리포트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예. 35,000원까지는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고 일단 그래도 3만 원대 위로는 넘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21,000원 이하권역에서 분할로 매수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그다음에 목표가를 일단 3만 원대로 좀 설정해 놓고 보는 전략이 좀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저 여쭤보면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렇게 좀 다양하게 뭐 전기차, 뭐 수소 이렇게 나눠 놓은 게 아니라 딱 그냥 좀 두 섹터로 해가지고 집중하고 있는데 어떤 게 더 좀 괜찮은 건지 그냥 스타일마다 틀린 건가요? 아니면은 성향이죠. 예? 성향에 따라 다르죠. 성향에 따라 그렇죠. 장단점이 있는 거죠. 그렇죠. 장단점이 다 있죠. 예. 뭐 크게 잘못된 건 아니라. 네, 크게 잘못된 부분 투자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섹터에서 거기에 관련된 기업들을 그냥 좀 모아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LG 디스플레이 장기로 보고 계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추가 매수를 물어보셨는데 2만 1,000원 이하에서 추가 매수해도 된다. 분할 매수로 들어가자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문자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세로닉스, 애경산업, 탑 엔지니어링인데요. 문자 상담은 하채기 의원님께서 도와주세요. 네, 세로닉스 지금 매수가가 13,300원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격대가 이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주가가 2,220원 했던 종목이 16,300원까지 올라오면서 600% 넘게 거의 한 630% 넘는 그런 수익이 좀 나왔다 그런 종목이 되겠는데,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계열사로 보고 있는 LNF 쪽하고 연계해서 주가가 좀 올라왔던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주가가 아무리 성장성이 있는 그런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다라도 어느 정도 쉬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회사의 재무적인 그런 부분을 좀 봤을 때 매출액이라든가 뭐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안 나온 건 아닙니다. 나오고 있고 재무 구조로도 좀 안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좀 가치를 좀 봤을 때 나쁘진 않습니다. 뭐 LCD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좀 사업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고 있는데, 단지 이제 아쉬운 것은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쉬어가는 그런 타임이 반드시 나오는데 그 타임에서 좀 잡으셨다라는 게 좀 아쉬운데요. 일단은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주가가 좀 빠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좀 반등은 좀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12,000원에서 또는 12,300원 정도, 이 정도까지는 좀 반등이 좀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61선이 붕괴가 되면서 소급선이 붕괴가 됐죠. 화동선도 붕괴가 됐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면은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안 그러면 시장이 안 좋으면은 그때는 더욱더 추세가 안 좋은 쪽으로 계속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면 정리를 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애경산업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 뭐 화장품 관련된 사업도 좀 진행하고 있고, 뭐 생활용품도 마찬가지고, 생활용품 중에서 물 샴푸라든가 케라시스 등, 트리오 등 다양한 제품들을 좀 생산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 화장품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쪽에 소비가 좀 비중이 좀 많이 차지하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아직까지도 뭐 중국하고 관계에 있어서 한화령에 대한 확실한 해제 이야기는 안 나왔습니다. 근데 해제할 것으로 좀 약간의 좀 분위기는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렇게 되면은 조금 어느 정도 주가가 움직일 것으로 좀 예상이 됐는데, 그걸 떠나서 뭐 수급 쪽으로 봤을 때 현재 뭐 연기금 밑에서도 계속해서 최근에 좀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일단 수급 쪽으로도 나쁘지가 않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뭐 매수해도 되냐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한 24,600원 정도, 이 정도 왔을 때 한번 매수 타임을 잡아보시고, 이거는 조금 시장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긴 호흡으로 좀 보면서 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탑 엔지니어링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관련된 부분, 뭐 2차 전지 관련된 부분도 좀 진행이 되는 그런 부분, 뭐 OLED 그런 부분도 좀 연관이 돼서 가는 부분인데, 일단은 이 회사가 실적도 나쁘진 않는데, 주가가 좀 가지 못하고 있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단지 이제 작년에,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좀 적자가 나서 이제 그전에는 계속해서 적자를 좀 유지를 했었습니다. 뭐 재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안정적으로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일단은 주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평가 자체가 낮게 좀 잡혀 있습니다. 쪽에 비교해서 뭐 매출액이라든가 뭐 자산을 비교했을 때도 낮게 좀 잡혀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주가의 좀 흐름을 좀 봤을 때 여기에서 좀 박스권을 좀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박스권만 돌파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슈팅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좀 그게 좀 아쉽습니다.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조정이 나오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없이 그냥 여기에 상승한 부분에 대한 자연적인 조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9,910원에 매수가를 잡으셨는데, 이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 정도 가격대가 좀 된 것 같은데, 충분히 가지고 있으면은 주가가 저평가가 되기 때문에 올라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손절할 필요 없이 그냥 홀딩 하시면 되는 거고요. 일단 목표는
지난번에 박스권 얘기 만들고 있는 11,700원 또는 12,000원으로 좀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세로닉스 12,000원에서 12,300원 정도 반등 나오면 정리하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애경산업 24,600원 정도에서 매수 타이밍 잡아보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긴 호흡으로 가져가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탑 엔지니어링 박스권 돌파하면 상승도 나올 수 있다.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11,700원의 목표가도 잡아주셨네요. 자, 다음 전화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3798번님이 전화 주셨고요. 종목은 넷마블 매수가는 13만 9천 원, 비중은 25%고요. 현재 10% 정도 손실 보고 계십니다. 3798번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넷마블 문의 주셨어요. 네. 네, 자 시청자님 그 TV 소리는 줄이고요. 저희 전화로만 네. 통화할게요. 13만 9천 원. 네, TV 네. 소리는 줄여주시고요. 네, 시청자님. 네, 네네네. 자, 넷마블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예, 그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 앞으로의 전망 말씀하시는 거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더 추가 넷마블. 매수를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네, 것들이. 뭐라고요? 더 추가 매수를 아, 해야 추가 매수요? 되나 어쩌나 그런 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전화드렸습니다. 위원님께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13만 원대에 좀 매수를 하셨는데 네, 단기적으로 좀 보셨나요? 네, 단기적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예, 주가가 예 이렇게 됐어요. 단기적으로 보셨다면 이게 지금 1월 달에 매수하신 건가요? 2월 달에. 얼마 안 됐어요. 그럼 2월 달에 매수하신 것 같은데 네, 네, 시간 제법 걸릴 거예요, 이 종목. 네. 더 걸릴 거고요. 조금 네. 더 밀릴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어머님이 단기적으로 좀 보셨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네. 좋은 주식을 굳이 단기로 볼 필요성이 있을까요? 네. 응? 아니, 뭐, 장기로 갈 수도 있고요. 이제 마음이 반반이에요. 이게 더 저거 할 것 같으면 정지를 해서 다른 걸로 갈아타야 될까 아니면 그냥 이걸로 계속 해야 지금 되나. 비중이 25%예요, 어머니. 네. 넷마블을 단기로 일단 어찌됐든 간에 접근하셨는데 나쁜 기업은 아니에요. 게임 회사인 부분들은 알고 계시고요. 예. 그다음에 이 회사가 빅히트의 지분도 갖고 있고 NC소프트 지분도 갖고 있고 상당히 좀 지분 투자를 많이 했어요. 네. 그리고 카카오뱅크도 있고요. 네. 근데 카카오뱅크가 상장을 하죠. 네, 네. 하반기로 좀 예정이 돼 있잖아요. 그죠? 네. 카카오뱅크가 상장이 되게 되면 조금 이익이 좀 많이 늘어나겠죠? 예. 그러한 부분들로 보게 되면 좀 여유 있게 들고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네요. 네. 제가 판단했을 땐. 그럼 그냥 홀딩으로 음. 갖고 가는 게 낫겠다는 말씀이시죠? 제가 봤을 땐 가져가셔도 괜찮을 만한 주식이에요. 네. 가져갈 만한 주식이고요. 네. 어머니 그 단기로 매수하셔갖고 얼마에 매도하시려고 그랬어요? 한 15만 원 정도. 15만 원 정도? 네. 그 정도는 충분히 올라가고도 나오니까요. 네. 그냥 가져가세요, 어머니. 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넷마블 단기를 생각하셨는데 여유 있게 들고 가는 게 더 낫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다음 전화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0417번님이 전화 주셨고요. 대우건설 매수가는 6,000원이고 비중은 70%입니다. 현재 4% 정도 손실 보고 계십니다. 0417번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대우건설 좀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아니, 건설 경기가 좋아진다고 그래서 이걸 매수를 했는데 지금 네. 어떻게 횡보를 오고 있고 답답해서 전화를 좀 드렸습니다. 네. 장기로 보셨어요? 단기로 보셨어요? 예, 중장기로. 중장기로요? 네, 알겠습니다. 대우건설 위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전문가님 잘 보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근데 대우건설이 어떻게 그냥
건설 경기가 이번에 뭐 국가에서 뭐 발표하고 뭐도 좀 좋은 적이라 있는데. 예, 공급을 늘린다고 하죠? 예. 공급을 늘리면 늘리겠습니다라고 얘기해서 딱 얘기하면 내일부터 탁탁탁탁 다 진행되는 건 아니죠, 아버님? 예. 시간이 좀 걸리겠죠? 예. 예, 시간이 걸리니까 매수도 차분하게 분할로 해야 되겠죠? 예. 근데 아버님 한 방에 원샷 원킬로 6,000원에 그냥 사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빠지니까 불안하죠. 몇 번 나눠서 산 게. 몇 번 나눠서 산 건데 70%에 6,000원 딱 정확하게 예. 맞추셨네, 단가를. 예. 그러면 거의 뭐 6,500원대부터 매수하셨던 거네. 그런 것도 있고 뭐 그래요. 그때 매수를 아버님 예. 빠진다고 1% 빠졌다고 해서 매수하고 2% 빠졌다고 해서 매수하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 그리고 이게 대우건설이 단기로 볼 부분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죠? 예. 길게 봐야 돼요. 길게. 최소 뭐 6개월 이상 봐야 된단 말이에요. 7,000원, 7,500원 이렇게 간다고 그래서. 네? 7,000원, 7,500. 아, 7,000원, 7,500원 충분히 가죠. 아유, 감사합니다. 충분히 가는데 이게 5,000원까지 빠졌다 갈지 4,000원까지 빠졌다 갈지 그걸 모르니까 그런 거죠. 예. 그죠? 예. 참으실 수 있겠어요? 예. 아유, 그럼 감사합니다. 가져가셔도 괜찮은데요. 예. 단기로 볼 거 아니에요, 아버님? 예. 이거 5,000원 정도 때까지 밀릴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좀 생각을 하시고 예. 길게 좀 가져가 보세요. 예.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대우건설 아무래도 좀 불안하셨나 봅니다. 하지만 5,000원까지 밀릴 수도 있지만 장기로 가져갔을 때 최소 6개월 이상 보자, 또 좋은 주식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문자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현대공업 제이스택인데요. 자, 문자 상담 하채기 의원님께서 도와주실게요. 네, 지금 매수가가 11,300원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부분이 될 것으로 좀 되는데요. 지금 급등이 나왔을 때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주식 초보자이신 분들 특히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은 매수를 안 한 게 좋으세요. 대응하기가 어려우실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순간적으로 어떤 변동성이 나오면은 좀 대응하기가 좀 어렵죠. 그리고 이제 항상 그 뉴스에 팔라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아이오닉 판매가 좋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개성차 관련해서 뭐 협력사로서의 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수혜를 좀 본 것으로 좀 되는데, 일단은 이제 주가가 단기적으로 이제 급등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쉬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1985원짜리가 지금 11,800원이면서 상당히 많이 좀 올라왔어요. 보시면은 상당히 한 몇백 원 좀 올라오는 그런 종목이었고, 여기에서 이제 한 단계 이제 좀 더 업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 이렇게 여기서 가려면 다시 한번 어떤 이슈가 만들어져야 되겠죠. 왜냐하면 아이오닉에 대한 판매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노출이 되면서 내심이라든가 이건 다 꺾였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재료가 좀 나와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일단은 지금 이렇게 이제 3월 2일이었죠. 이렇게 급등한 부분, 뭐 상한가 가는 그런 부분에서 잡으신 것으로 좀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뭐 출렁거림이 상당히 좀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렇게 급등한 종목들은, 될 수 있으면 아니라 급등한 종목들은 매매를 안 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 일단은 좀 보유를 하시고요. 9,000원을 손절 라인으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121선이 지금 9,000원 정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9,000원에서 빠지면서 음봉이 만들어지면서 빠지게 된다고 하면은 121선이 추세선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추세가 꺾여버립니다. 그러면 추세가 꺾이게 되면 계속해서 하방으로 압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121선 가격인 9,000원을 손절 라인을 잡으시고, 그리고 여기에서 올라온다 하면은 매수가 또는 11,600원 정도에서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제이스택을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참 이 종목 안 갑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좀 답답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 오히려 이런 종목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떨어지게 되면은 충격이 큰데, 이게 가지 않고 있는 종목들은 뭐 떨어져 봐야 거기서 거기가 또 올라오면은 또 시장에서의 회복보다도 더 빠르게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보니까는 매수가 9,330원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반도체, OLED 관련된 그 사업을 하기 때문에, 반도체 같은 경우는 끝나지 않죠. 계속해서 모든 산업에 연계가 돼서
성장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매수가를 좀 보면은 9,300원 정도 이 정도 좀 된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데 비중이 한 10% 정도 좀 된다고 좀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이 박스권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에서 한 10% 정도는 조금 더 매수를 좀 하셔가지고 상단가를 낮추는 것도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뭐 재무적으로 좀 봤을 때 뭐 안정성이 떨어진 건 아닙니다.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좀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지난해 조금 실적이 좀 안 좋아서 좀 그럴 뿐이지 충분히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그 부분에서는 커버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쪽에서 주간 매수를 좀 하셔서 평단가를 낮추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 만약에 보유를 하시다가 매수가에 오면은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현대공업 급등한 종목은 피하자 손절 라인은 9,000원 잡아주셨고요. 목표가는 11,600원 정도에서 매도하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자, 제이스텍은 또 짚어주는 박스 구간에서 10% 추가 매수 정도 해서 평단가 낮추자라는 말씀 해주셨고요. 매수가 오면 다시 전화 달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다음 전화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202번님이 전화 주셨는데요. 삼성제약이고요. 매수가는 8,350원, 비중은 60%, 현재 19% 정도 손실 보고 계십니다. 3202번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삼성제약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삼성제약이 처음에는, 문 대통령님이 파놨을 때 거기에 주사기 그 관련 업체로, 네. 방문을 하셔가지고 이게 조금 그때 좀 올랐거든요. 네. 올라서 이제 그때서 좀 제가 매도를 할까 그러다가 항상 또 팔고 나면 그게 조금 저기 하는 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더 가져가 보다가 그 매도 시기를 놓치면서 지금 계속 주가가 빠지고 있어서 그리고 또 내일 3월 5일 날짜로 네. 이게 한 500만 주 이상이 풀린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전환사채로 이렇게 풀리게 되면 이 주가가 더 혹시 또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좀 불안한 그런 마음이 있어서 알겠습니다. 그럼 삼성제약 위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익이 나셨다가 지금 이게 손실로 전환된 부분인데요. 예. 이 단기적으로 좀 보셨던 거 아니셨어요? 제가 이제 처음에는 이 삼성제약에 대해서 그 최장암 그런 관련 소식으로 처음에 매수를 했었어요. 네. 그렇다가 거기서 조금 약간의 수익을 좀 보고 네. 다시 이제 매도를 하고선 다시 이제 매수를 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때는 문 대통령님이 파놨을 때 그 관련 업체로 주사기 관련 쪽으로 이게 세운 메디칼하고 네. 이쪽이 조금 괜찮다고 해가지고 매수를 했다가 지금 현재 손실을 좀 많이 보고 있는 상태라 앞으로 좀 비전이라든지 그 전망을 좀 알고 싶어서요. 어머니 이게 제약바이오 섹터는요. 예. 대응이 필수라고 보여지거든요. 예. 삼성제약이 임상을 하고 있는 게 췌장암 관련해서 임상을 하고 있다고요? 예. 지금 여기 보면 국내 임상 시험 결과 뭐 이 부분들 얘기가 좀 나왔네요. 이게 작년에 얘기가 나왔던 부분들이네요. 예. 작년에 좀 내왔던 부분들을 지금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지금 결과를 좀 보게 되면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네요. 보니까 생존 기간이 향상될 부분들도 있고 허가 신청을 좀 준비할 계획이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작년 연말에 좀 나왔네요. 보니까 공시가. 예. 이걸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부분들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사기 관련해서 뭐 대통령께서 방문을 했다라고 그래서 이제 2월 19일 날 움직이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우선 중요한 건 어머님 비중이 60%예요. 그죠? 예. 그럼 대응을 하셔야 된단 말이죠. 근데 대응을 일단 안 하셨다라는 게 과거에 한번 짧게 수익을 냈는데 그게 확 더 올라가니까 요번에 매도를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예, 맞아요.
그리고 전환사채 부분들의 추가 상장 얘기가 있기는 한데 이걸 좀 찾아보긴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전환사채 뭐 추가 상장을 되고 이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물량은 좀 나올 수가 있겠죠. 글쎄요, 뭐 그런 면에서 지금보다 좀 더 많이 좀 이게 주가가 떨어지지 않을까. 지금 행사할 수 있는 거는 2월 14일부터 행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행사를 할 수가 있는데 행사가액이 4,100원대네요, 보니까. 예, 맞아요. 4,100원대에 500만 주 이상인데 23년도까지예요. 23년도까지요? 네, 23년도까지 아직까지 올해부터 23년도까지 언제든지 이제 그 상장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글쎄요. 지금 이게 여기서 바로 뭐 출회가 돼서 뭐 할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은 비중이 너무 크세요, 어머니. 이거 더 밀릴 수도 저는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6,000원도 깰 수 있다고 봐요. 아, 그래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거 리스크 관리 좀 절반이라도 리스크 관리 하셨으면 좋겠어요. 비중 60% 너무 많아요. 예. 너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절반 정도는 좀 리스크 관리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반등이 나와서 7,000원대 중반 한 7,500원 정도 반등이 나와도 좀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비중을요? 10% 정도 뭐 10에서 20%시라면 좀 버텨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비중 60% 너무 커요. 예.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게 빠지게 되면 전 6,000원도 깨진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손실이 상당히 좀 커질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들 좀 생각을 하시고 전 대응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요? 예,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네. 지금 세운 메디칼. 어머니 죄송한데요. 예. 지금 한 종목씩밖에 안 돼요. 지금 대기하고 있는 전화가 있어서. 아, 그래요? 예, 고맙습니다. 예. 네, 비중이 너무 크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절반이나 리스크 관리하자 말씀해 주셨고요. 반등 나와서 7,000원 중반쯤까지 올라오더라도 리스크 관리하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3035번님이 전화 주셨고요. 삼성물산 매수가는 12만 원, 비중은 20%, 현재 2% 정도 이득 보고 계십니다. 3035번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 네.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삼성물산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이게 작년 한 12월에 샀어요. 배당도 보고 그냥 겸사해서 샀는데 네. 그동안 올랐었는데 제가 더 욕심을 부려서 못 팔았거든요. 네. 이게 지금 거의 제자리에 왔는데 이걸 그냥 더 들고 가서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저기가 있나 아니면은 그냥 지금이라도 느리니까 팔고 가야 되나 지금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자, 삼성물산 우리 위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배당을 일단 한번 받으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다시 갖고 계셨는데 수익이 제법 나셨는데 매도를 못 하셨어요. 네네. 그래서 다시 매수가로 내려왔고요. 네. 좀 길게 가져가 보세요. 그냥 길게 가져갈까요? 지금 20%시니까 여기서 더 떨어지진 않을까요? 떨어질 수도 있죠. 떨어질 수 있어요. 좀 더 떨어질 수도 있어 보이긴 해요. 시장 상황이 조금 뒤숭숭하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러면 좀 더 밀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네. 삼성물산은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어요. 길게 보셔도. 네. 그러면 다시 뭐 올해 16만 원 정도 때 이렇게 올랐었잖아요. 네. 저는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여유가 되시면 네. 그냥 가지고 가세요. 네. 지금 오너가 구속 중이잖아요, 이재용. 네. 근데 그 사람이 나와야지만 이게 올라간다는 말이 있는데 그런가요? 그렇지도 않아요. 그럼 삼성그룹들 다 빠졌어야 되잖아요. 네. 그죠?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다고 보여지진 않아요. 네네. 그럼 그러니까 더 내려가면은 물 타는 거 좀 더 사는 건 어때요? 추가 매수 20%신데 네. 다른 종목 늘 보세요, 어머니. 네. 20% 정도면 적당해요. 더 사진 말고 그냥 가지고만 갈까요? 네. 네, 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삼성물산 충분히 가져가도 좋다 말씀해 주셨고요. 추가 매수는 하지 말고 다른 종목을 보자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자, 다음 문자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솔리드고요. 그리고 원익홀딩스입니다. 문자 상담은 하채기 위원님께서 도와주실게요.
네, 솔리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리드 같은 경우는 이제 5G하고도 연관이 돼서 좀 움직였던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정치인 테마주로서도 또 부각이 되면서도 움직이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일단은 이 주가의 그 가격을 한번 보겠는데요. 자, 보시면 2017년도 이 바닥을 찍고 나서 이렇게 장기적으로 이렇게 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 대비해서 이 가격 대비 봤을 때 지금 600%가 넘는 그 수익이 좀 났던 그런 종목이 되겠고,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전체적으로 5G 관련된 종목들이 좋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좀 하락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리는 거 있죠. 유행 따라서 매매하지 마시라고. 항상 그 유행이 끝은 항상 그 쇠퇴기로서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뭐 가격 밴드를 한번 잡고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자, 이 파동을 좀 말씀드리겠는데, 자, 여기서 지금 밀리고 계속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 저점도를 깨버리는 그런 부분인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한 7,890원 정도 이 부분까지 왔다가 좀 반등이 좀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반등이 나오더라도 약하게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자, 61선도 깨졌고 121선도 깨졌고 전부 다 좀 역배열로 좀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121선 깨지면서 장기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서는 반등이 나오더라도 그렇게 시원하게 나오려면은 대선 관련해서의 어떤 이슈가 다 붙거나 이러지 않는 상황은 힘들 것 같다. 왜냐하면 5G 같은 경우는 좀 계속해서 하향세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보시면 매수가가 여기로 좀 되는데, 여기에서 121선을 좀 빠졌을 때, 이탈했을 때 여기서부터는 좀 대응을 좀 하셨어야 된다. 아니면 여기서 올라왔을 때도 대응을 좀 하셨어야 되는데, 일단 대응을 좀 하는 타임을 놓친 것으로 좀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반등이 나오면은 한 9,000원 정도, 또는 많이 나오면 한 9,400원 정도까지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또 하락세로 좀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9,400원 정도, 또는 9,200원, 9,100원 이 정도 가격대에서 좀 정리를 좀 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 종목들은 여러분들께서 뭐 더 갈 것 같지만은 항상 많이 갔던 같은 종목들이 오히려 가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좀 많이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원익홀딩스 6,750원 좀 말씀하셨어요. 지금 비중도 50%라고 해서 좀 많이 좀 들어가셨어요. 이 정도 되는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데, 일단은 이 단기적으로 이렇게 조금 상승세가 좀 많이 나왔죠. 4,000원짜리가 7,390원 갔으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가격 조정이라든가 기간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격에서의 이제 밴드를 좀 잡아보면은, 자, 지금 한 6,270원 정도 되는데,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 하면은 한 6,600원 정도, 6,590원 정도, 이 정도까지 올라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올라오면은 좀 정리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은 여기서 6,270원에서 밀리게 되면은 5,750원까지 밀릴 수 있고, 5,750원에서 밀리면은, 자, 5,220원까지도 밀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면은, 자, 정리를 좀 하시고, 추후에 완전히 가격 조정이라든가 기간 조정이 끝나고 나면은, 그때 한번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은, 원익홀딩스는 원익그룹이기 때문에, 삼성전자하고 가장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관점에서 조금 내려오면은, 그때 한번 매수 타임을 다시 한번 잡아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자, 솔리드 반등이 나오면 9,000원에서 9,400원 정도에서 정리하자는 말씀해 주셨고요. 원익홀딩스 단기적으로 많이 상승해서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필요하다. 반등 나오면 6,690원 정도에서 정리 의견 주셨습니다. 추후에 가격 기간 조정이 끝나면 다시 보자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전화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9880님께서 전화 주셨는데요. SK케미칼 매수가가 40만 원이고요. 비중이 100%입니다. 현재 19% 정도 손실 보고 계시는데요. 9880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비중 100%를 실으셨어요. 네. 네, 지금 손실 좀 보고 계실 텐데 좀 마음이 좀 아프실 것 같아요. 네. 네, 자,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지금 추가 매수할 금액은 없고 네. 지금 더 내려갈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제가 해야 될 수 있는 상황을 알고 싶어서. 알겠습니다. SK케미칼 우리 위원님께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게 40만 원에 한 번에 다 그냥 매수해버린 거예요? 네. 언제쯤 이거 2월 달에 매수하신 거죠? 네, 2월 말부터 3월 초에. 매수하신 이유가 혹시 있으세요? 이제, 다사 상장한다고 뭐. 자회사 상장? 예. 그럼 단기적으로 좀 보셨다는 거네요? 네네. 단기적으로 보셨다면 이게 손절, 이렇게 올라갈 것만 생각하지 말고 네. 이렇게 빠지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럼 나는 네. 이게 얼마에 샀으면 얼마 정도 되게 되면 뭐 손절을 해야지 뭐 이런 전략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가뜩이 다 100%를 다 매수를 하신 거란 말이에요. 네. 지금 오늘 급락인데 네. 이게 뭐 이 회사가 문제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보다도 네. 이 코로나 백신 접종자 사망 얘기가 좀 나왔었잖아요. 네네. 그 부분들 때문에 이게 지금 밀리는 거고 시장도 뒤숭숭하니까 이게 밀리는 거거든요. 네. 자, 우선 자회사 상장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을 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청약까지는 조금 시간이 있어요. 그죠? 네네. 그러면 일단은 반등 타이밍을 좀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올까요? 네? 반등 타이밍이 올 수 있을까요? 반등, 지금 그럼 이 자리대에서 매도를 하시겠다? 아니, 매도는 굳이 안 하고 싶은데, 더 떨어질 수도 있는지. 더 떨어질 수 있죠. 주식은 올라가기만은 할 수는 없어요. 빠지면 이거 30만 원도 깨집니다. 아, 그러면 제가 매수한 금액까지는 갈 수는 있을까요? 40만 원 언저리 때까지는 흐름들이 좀 나올 수는 있어 보여요. 네. 자, 중요한 거 네. 주식하신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아요. 예, 얼마 안 됐어요. 네? 얼마 안 됐어요. 네, 주식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네. 한 번에 이렇게 매수하시면 안 돼요. 네. 그리고 매수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나는 어떻게 전략을 짧게 단기로 봤다라면 네. 난 얼마를 깨지면 뭐 리스크 관리를 할 거야. 그런 계획까지 다 세워놓고 하셔야 돼요. 아, 네. SK케미칼 나쁜 회사 아니에요. 이슈도 네. 남아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아스트라제네카 이 부분들 때문에 지금 밀려 내려온 상황이고요. 네. 37만 원 위로는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어요. 충분히. 자회사 네. 상장의 이슈나 이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네. 반등이 나오게 되면 그때 좀 비중을 줄이시든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아시겠죠?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SK케미칼 지금은 매도 타이밍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반등이 올 때까지 기다려보자. 그때 비중을 줄이자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은 많은 전략 세워주셨는데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또 서희경제TV 전문위원과 패널을 사칭한 1:1 유서 출신 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